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지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도시민이 늘면서 농지 잠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규제하는 농지처분명령 대응법을 알려주는 영상까지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 원칙이 재테크 광풍 속에 맥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농민이 대부분인 농업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농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널려 있을 뿐 영농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된 해당 법인은 이 일대 농지 2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27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농지가 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년 8월부터 4개월간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한 뒤 불법으로 소유되거나 무단 휴경 중인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처분 의무 대상 농지 소유자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지능적인 농지 투기를 막아낼 만큼 법망이 촘촘하진 않다는 겁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 농지 처분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수법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쭉 위에서 촬영을 합니다. 농지를 이용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도에 유채꽃이 온 천지입니다. 농지 처분을 막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 유채꽃 씨를 뿌립니다. 농지 처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처분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돼 있습니다. 대부분 농지를 이용한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나 금융, 투자 전문가들의 영상으로 수천에서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서에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갔다든가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농지법으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투기로 인한 얻는 이익 부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이익을 취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은 투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농지법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시세 차익에 혈안이 된 도시민의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매년 2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먹거리 터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의 핵심은 바로 자급률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2021 농정 이슈 점검 그 네 번째 순서로 식량 자급률 재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식량 안보가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언제든지 각국의 국경이 봉쇄되고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는 식량 생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곡물 시장은 심상치 않습니다. 밀, 옥수수, 쌀 등 곡물 가격이 2014년 이후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평균 곡물 가격 지수는 102.7포인트로 2019년 대비 6.6% 상승했습니다. 물류의 차단에 의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식량 위기가 얘기가 좀 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남미 쪽의 기상, 그다음에 러시아의 수출세 부과,
수출 쿼터제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여부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 시장의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9년 기준 21%, 현재 국내 곡물 수요량 중 80%인 연간 1,600만 톤 수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쌀을 제외한 기초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9년 기준 밀 자급률은 0.5%에 불과하고 옥수수는 0.7%, 콩 자급률은 6.6%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가 식량 계획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밀과 콩에 대한 비축 물량 확대 등 생산 기반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은 10%로 콩 자급률은 45%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올해는 이 같은 계획과 사업들을 구체화해 식량 안보 구축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산 밀 생산 현장에서는 소비처 확대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12만 톤까지 늘려야 하는데 현재 국산 밀 소비량은 2만 톤이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가 10,000톤에서 2만 톤이 채 안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2만 톤씩 늘려야 되는데 생산도 힘들지만은 소비가 그게 해마다 배를 늘어가는 게 소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콩 재배 농가들은 생산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콩 자급률 상승 동력의 부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 제도를 처음에 정부에서 쌀 광이나 쌀 생산 농가들 소득도 증가해주고 또 이렇게 밭작물 농사 짓는 사람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각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밭식량작물 하는 농가들이 완전히 정착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지금 정부의 식량 자급률 제고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어려울 때 힘든 일을 서로 도우며 품을 지고 갚는 일을 품앗이라고 하죠.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지자체가 품앗이 완판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판매가 부진한 품목들을 발굴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57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던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을 올해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농산물 판매 부진이 해소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농산물 꾸러미 3종을 비롯해 감자, 딸기, 쌈채소 등 판로가 어려운 품목을 판매하는데 매주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번 완판 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도내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등이 참여해 사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를 비롯해 농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등 사이소 제휴몰을 통해 농특산물 판촉전을 선보입니다. 사이소에서는 지역 농산물 축제와 함께 특별 판매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판매가 부진한 품목을 발굴해서 7개 정도 매주 다른 품목으로 구성해가지고 사이소와 업무 협약을 맺은 제휴몰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습닷컴, 11번가, 위메포 등과 판촉전을 저희가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유통이 취약해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유통피해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판로가 막힌 농가들을 위해 대형 구매처를 알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상담을 원하는 농가는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누리집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됩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교 등으로 친환경 급식 농산물 소비가 부진할 경우 꾸러미를 판매하거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에 나서는 등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특산물 승차 구매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월 6일 전북도청 의회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설맞이 선물 세트 등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 도매인제 도입 등 가락시장의 거래제도 다양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내놓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사는 특히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락시장에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매달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연계해 권역별 산지지자체에 설명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중에는 거래제도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개정안이 1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은 모두 2건입니다. 윤준병,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 모두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해 기존 경매 중심 거래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락시장에는 경매제 외에도 시장 도매인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거래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사는 또 올해 새로운 시장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경매나 단독 응찰, 3초 이내 낙찰 등 데이터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보다 공정한 경매를 위해 노력하고 실시간 부정거래 탐지 등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도 오는 8월 개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모바일과 QR코드 등을 활용한 통합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마켓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농 상생교류,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농산물 기부 등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식품의약 관련 시설로까지 확대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자가 축산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축산물 식품안전관리 기준 해썹 인증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 안전 원칙은 고수화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축산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위생은 강화되어야 되고 준수되어야 되는 원칙이지만 일단 영업자들의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이제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는 취지이거든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축산물 가공업자가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각 영업소의 검사실을 축산물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축종별 낱장으로 받아야 했던 증명서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사항 변경 신고 대상도 축소했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방대한 분량의 자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축산물 안전위생과 관련된 중요 관리점 등 핵심 사항만 기재된 안전관리 인증 계획서로 대체했습니다. 인증사항 변경 신고 대상도 중요 관리점과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중요 관리점 외에 해썹 인증 시 필요한 전체적인 자료는 추후 현장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 시간이 짧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새싹 작물이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가정집, 베란다 한편에 작은 텃밭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미숙 씨가 찾은 새로운 취미는 새싹 작물 키우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함께 작물을 키우며 수확의 보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로 실내 환경을 가꾸는 일명 플랜테리어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새싹 작물은 화분과 흙, 망, 물 조리개만 있다면 손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화분에 망을 깐 뒤 흙을 채웁니다. 그 위에 씨를 촘촘하게 올린 후 흙을 덮고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화분이나 망 대신 머그컵과 키친타월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씨가 주로 키우는 작물은 새싹 보리와 새싹 삼. 새싹 보리는 심은 뒤 열흘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해 주스를 만들거나 샐러드, 부침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칼륨과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새싹삼은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모두 먹는 약용채소로 은은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씨의 가족은 집안에서 새로운 식물들을 기르며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많아졌습니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서 정말 답답하고 우울했었는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냥 거실에 가족들이 앉아있으면서도 식물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농진청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텃밭 재배 실험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경우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농도가 참여 전보다 56.5% 줄었습니다. 자녀는 우울감이 20.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싹 작물 등 텃밭을 실내에서 가꾸게 되면 건강한 먹거리도 생산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받은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식재료도 재배하고 코로나19로 무기력해진 마음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새싹 작물 가꾸기.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영 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공영 쇼핑은 다음 달 7일까지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중간 유통 벤더 없이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위해 설 명절 기간 선물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 회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26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발로 뛰는 농산물 도매 유통 혁신을 당부하며 농산물 도매 분사의 상품 기획, 구매 담당 MD에게 운동화를 직접 신겨주는 착화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농협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를 위해 올해 농산물 도매 유통 혁신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산지와 소비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판매장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 상품 공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약용작물 종자협의체가 올해 33품목의 약용작물 종자를 도 농업기술원 등을 통해 보급합니다. 보급 품목은 지황과 고삼, 백출 등 33작물이며 보급량은 종자 254kg, 종묘 22만 9천 주, 종근 약 12톤입니다. 종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관마다 공급 시기와 공급 대상 등이 다르므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한 뒤 지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가 한지형 지역에 적응성이 높은 신품종 마늘 청산을 개발하고 품종 보호 출원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청산 품종은 단양 재래종 마늘보다 알이 크고 쪽당 무게가 1.3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특히 씨마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마늘종 추대율이 30% 이하로 낮아 마늘종 제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산 품종을 출원하면 국립종자원에서 향후 2년간 재배 심사를 통해 품종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